할머니 그 사람은 돈 많은 바보야.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린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모든 감각이 멈추고 시간도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꼭 자기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믿고 있었다. 이번 서울 방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고. 특히 보상금으로 받은 억원이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름은 장영호, 올해 72이다. 아내 김정숙과 함께 서울 시내 낡은 연립주택에서 40년을 살아왔다.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결혼한 첫날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 냄새에 아들이 첫걸음을 내디딘 날 마룻바닥이 삐걱이던 소리 그리고 수없이 웃고 울던 밤들까지 우리는 평범했지만 소박하게 살았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재개발 소식이었다. 그 조용한 동네가 도시계획으로 철거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돈이면 말년에 아내와 단둘이 조용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찾아둘 만의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며.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아들 장수연의 집으로 그 보상금 이야기를 하러 가던 날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손자 민석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며느리 유진도 요즘 들어 살갑게 군다고 들었다. 그날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초가을 오후였다.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큰 길가를 걸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돈이 수연이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큰 집으로 이사가서 손자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걸로 된 거지. 나는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곧바로 들려온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반갑게 울려 퍼져졌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다. 찻잔을 준비하고 과일까지 내오고 옆에 앉아 내 건강까지 물었다.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다 컸네. 이제 진짜 내 아들 며느리 다 된 것 같아. 식탁엔 음식이 한가득 아들 수연이도 자주 웃으며 내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아버지 오늘은 좀 편하게 계세요. 우리 집에서 천천히 얘기도 나누고요.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아주 작게 뭔가 이질적인 감각이 움찔하고 있었다. 왜 이리 갑자기 다들 잘해주는 걸까? 설마 보상금 때문은 아니겠지. 그 생각을 애써 지우고 나는 손자 민석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실로 향했다. 손자는 레고를 조립하며 놀고 있었고 나는 옆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 민석아, 우리 민석이 멋진 집 하나 만들어 보자. 나중에 진짜 집도 그런 집처럼 멋지게 해줄게. 그 말은 진심이었고 또 손자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농담이었다. 하지만 민석이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돈 많은 바보래요. 할아버지가 오면 우리 집에 돈이 생긴대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이 농담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다. 뭐라고? 돈 많은 바보? 숨이 턱 막혔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나는 겨우 말을 뱉었다. 민서가 그런 말 어디서 들은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오면 돈이 생기고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믿음, 모든 기대, 모든 희망이. 그러나 나는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려 했다. 아니야, 민서가. 할아버지는 돈 많은 바보가 아니라 너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돈 많은 바보야. 무심코 내뱉은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 안엔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 진실은 나를 꿰뚫었고 한밤중까지 가슴을 조여왔다. 새벽녘 소변이 마려워 일어난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 작게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다. 수연이와 유진이 아직 자지 않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는 내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보, 아버지 정말 금방 넘어오시네. 살짝만 웃어드려도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아. 유진의 그 말투는 내게 웃음을 주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비웃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우리 계획대로야. 보상금 다 넘겨받기만 하면 뭐 앞으로 편하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치만 아버지도 노후 자금 필요하실 텐데.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다를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모든 희망을 짓밟았다. 노후자금 매달 연금 60만 원씩 꼬박꼬박 받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두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은 아버지도 장영호도 아니었다. 그저 돈 많은 바보였다. 모든 것은 계획된 연극이었고 나는 무대 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 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벌 한 벌 옷을 개고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그 순간 아들 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눈은 퀭하고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버지 갑자기 어디 가세요? 나는 잠시 멈춰 섰다.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그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갈 거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수연은 당황한 듯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직 이야기 많이 못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어젯밤 다 들었다. 내 방 안에서 나누던 그 얘기들 말이다. 그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도 없었다. 내가 뭐가 되냐? 그저 돈 많은 바보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게 그런 존재였냐? 유진도 안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덧붙였다. 그 돈은 이제 필요 없다. 너희 둘이 받을 자격도 없고. 말을 마치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된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싸늘했다. 내가 잃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나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내가 살던 그 조그만 동네로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내 정숙이 마당에 쪼그려 앉아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나는 그녀 앞에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들에게서 들은 말, 손자의 말, 그리고 마지막 밤에 들었던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다.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숙도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그렇게까지 변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둘이서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그 돈 우리가 쓰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는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살자.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아픔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인터넷 여행사를 검색했다. 시니어 동남아 여행 7일 패키지. 정숙이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하던 태국 말레이시아. 나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고 싶어졌다. 며칠 뒤 우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제는 나를 위해 흐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정숙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였다. 우리는 쿠알라룸푸르의 따뜻한 햇살 아래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느꼈다. 삶이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숙은 오래된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기도했고 나는 해변에서 물살을 따라 걷다 문득 발끝에 닿은 파도 소리에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마치 말해주는 듯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견뎠고 이제 살아도 돼. 여행 중 우리는 한 노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일본에서 온 부부로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다. 아내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보였고 남편은 자주 그녀의 팔을 감싸며 걸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아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솟구쳤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으리라.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숙은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제 텃밭 하나 만들어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새벽마다 같이 물도 주고 천천히 살아가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우리가 걸어온 시간에 대한 모든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곧장 보상금의 일부를 활용해 집을 조금 수리하고 정숙이 원하던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집 앞마당 한편에는 파란 그물망이 씌워진 온실도 세웠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물었다. 장영호 씨 텃밭 하시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내 시간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손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수연의 글씨였다. 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민석이가 요즘 자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날 일이 있은 후로 유진이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리시지 않아도 그저 이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보다는 슬펐다. 편지의 내용보다 그 편지가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정숙은 옆에서 말했다. 우리 민석이만이라도 보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어 그 애의 웃음소리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이 울린 뒤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아, 아버지. 나는 짧게 말했다. 민석이 데리고 한번 와라. 밥은 내가 할 테니까.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모든 세월과 아픔을 감싼 용서가 새우며 있었다. 며칠 뒤 수연과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다. 민석이는 문을 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작은 등을 안고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사랑만을 품고 있었다. 그 진심이 내 가슴을 울렸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유진이는 아직 용기를 못 냈어요. 하지만 저희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고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진심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게 비록 늦게 시작된 꽃이더라도. 이후로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과 행동이 쌓이면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가끔 나는 정숙과 함께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본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말한다. 그날 당신이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우리 참 잘 견뎠다, 그치?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고 대답한다. 이제부터는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우리 둘만의 삶을. 그 말이 끝나면 정숙은 늘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이제야 진짜 집이라는 것을 느낀다. 어쩌면 인생이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쌓이면서도 다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계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진 적, 그래서 끝까지 참다가 어느 날 문득 등을 돌리게 되었던 순간이 여러분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나를 돌아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감정 용서의 순간이나 후회의 기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마음을 이어가 주세요. 이야기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조각을 함께 나눌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